주상복합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비싼데 상업지. 아, 또 시골로 가면 또. 그 다음에 토지 투자 초보자가 알아야 될 기초 상식 뭐 몇 번 나왔습니다. 뭐 공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토지 투자 초보자가 알아야 될 거, 일단 공부를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말라고요? 예, 공부를 회원님들은 뭐 누구 수업 듣고 누구 수업 듣고 아니 무슨 도장 깨기 하냐고. 아, 그쵸. 온 수업을 다 듣더라고요. 학원 깨고 다니지. 예, 학원 깨기. 그거 하지 말고 물건 조사를 좀 해보면 잘 많이 늘어요. 일단 제 이야기가 굉장히 불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말은 굉장히 나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안 될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릴 때 공부할 때 토지 공부할 때 학원비가 아까워가지고 학원을 별로 안 다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1번 출구 앞에 있는 학원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떤 제가 그때 이제 어떤 패턴을 공부했냐면 조사를 많이 했죠. 공부를 하고 선생님 물건 조사 어떻게 되는지 감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건마다 조금만 알아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기본 공부를 하고 뉴스 조금 보다 보니까 이슈가 있어서 조사하고 싶은 내용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알아야 조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건 패스하고요. 요만큼 알아도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요 정도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항상 물건이. 그래서 내가 조사할 수 있는 만큼만 조사를, 절대로 그 단계에서 투자란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조사를 해놓으면 투자 못합니다 아마. 근데 그때 그 조사를 해놓으면 그런 물건이 쭉 쌓이잖아요. 그게 한 1년쯤 지나면 그 조사했던 물건 중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는 물건들이 생겨요. 아, 그러면 그게 내 거 된다니까. 저는 그걸 토지 공부 처음 할 때부터 시작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학원 많이 못 다니잖아요. 또 직장 다니고 있었고 돈 아깝고 그러니까 학원비 왜 이렇게 비싸요? 아유, 학원비 싼 건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원비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저는 조사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초보자들한테 권하라고 한다면 공부 방식을 권한다. 그러면 한 1년 잡고요. 1년 잡고 온 토지 공부 다 한다. 아유, 그러지 말고 그냥 기초를 한 바퀴 끝내든지, 공법에 대한 기초를 한 바퀴 끝내고 뉴스를 보시면서 뭐 경매물건이 제일 좋죠. 경매물건은 기초조사가 돼 있는 거니까 지자체에다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는 거죠. 쉬운 단계에서는 뭐 도로가 하나 빨간선이 꺼져 있는데 도로가 없어. 도로 개통 예정이잖아요. 이 도로 언제 개통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겠지만 이런 자꾸 이제 질문하다 보면 아, 그 도로는요 이러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개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거 개발이 지연되면서 안 납니다. 아,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로를 개선하는 거였구나. 그럼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아, 어느 지자체 갔더니 도로 개선하는 게 해마다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아, 그럼 여기가 인구 증가 계획이 있는 데구나. 용도지역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데구나. 연결할 수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를 더 해보면 이거 도로로 지정된 게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2000 몇 년도래. 그럼 곧 있으면 20년이네요. 예. 그럼 이거 해제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제 판단할 때 도로가 나서 좋다. 해제가 되면 그럼 2020 지정하고 20년 지나면 해제를 하니까, 해제가 되면은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에서 벗어난 땅이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도로가 아니라 공원이다. 그러면 이 공원 지정한 지가 언제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곧 20년이네요. 보상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뭐 민간특례법을 해가지고 도시공원법 민간특례로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70% 정도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아파트 시행할 겁니다. 그 사람이 있나요? 아, 지금 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럼 딱 보고 아이고, 이 동네에서 70% 정도로 공원을 만들면 아파트가 공세권이잖아요. 숲세권이죠. 그럼 이런 아파트 이 동네에서 먹힐까? 보면 아, 먹히겠구나. 그러면 그런 땅을 사는 거고. 맞죠? 조사를 하면서 많이 늘어요. 이게 공부하고 조사하는 게 되게 많이 늘어요. 그럼 토지 공부하시는 초창기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사를 예.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알아서 법 찾아보는 것까지 되죠. 이제 법제처 들어가든지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 시행령 뭐 이런 데 있어요. 조례 막 이런 데 있거든요. 조례에 부칙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읽으면 이제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환장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뭐 주차장 조례다. 차 어떤 건물 짓는 거에 따라서 차 주차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하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앞부분이 백날 읽어도 없어요. 지자체 조례 들어가서 부칙 뭐 별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건 수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조문은 그대로 있고 조례도 그대로 있고 밑에 부칙이나 이런 게 바뀌어요. 시행령 이런 게 잘 바뀌거든요. 그거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래 봤더니 아, 서울은 뭐 집이 작은 집일 때는 땅 0.8대구나. 상가는 134제곱미터 한 대구나. 그래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생애 첫 토지 투자는 어떤 물건이셨어요? 첫 토지 투자 뭐였지? 저는 처음에 한 거는 시가지 땅이었어요. 이종일반 주거죠. 근데 이슈가 있어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아,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토지 투자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요, 비시가지 토지보다는 용도지역이 주상공이 좋아요. 주상공이 좋아요. 주상공. 돈 되는 땅은 녹지 지역에 많고 관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주상공을 사가지고, 주상공 땅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오르진 않지만 마이너스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주거지역 땅이다 라고 한다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땅을 사면 되겠죠. 그죠? 인구가 늘어날 땅
사놓으면 좋겠죠. 빌라 짓기 좋은 땅을 산다든지. 이 지역에 지금 이런 하지만 장래 인구가 늘어날 동네야. 제가 실제로 상업지역 투자를 한 게 있거든요. 땅 투자하는 사람이 뭘 용도지역상 상업지역 땅을 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업지역이 뭐 하기 좋은 땅이냐면 주상복합 짓기가 되게 좋아요. 그 동네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 집 짓는 사람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사놨죠. 그 경매를 샀으니까 또 사게 샀죠. 그 2년 반 기다렸다가 딱 집지업체한테 팔았죠. 주상복합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비싼데 상업지. 또 시골로 가면 또 지방 가면 안 사요. 제 돈 1억 1천 들었나? 네. 예, 1억 1천 들고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1억 5천 채 안 들게 투자했거든요. 매매 차익은 말 안 해줘야지. 중요한 걸 항상 말씀 안 해주시죠. 예, 아이고 뭐 남 돈 못 이야기 뭐 하게. 예. 네. 그 첫 번째 투자를 할 때까지 열심히 모으면서 조사를 하면서 예. 종잣돈을 모으셨군요. 그러니까 회원님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돈 모은 다음에 공부한다. 아유 나는 그거 아니라 봐요. 공부하면서 돈 모으고 돈 모으면서 모은 만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투자를 하는데 못하거든. 처음에 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옛날에 1년 전에 조사한 게 이렇게 바뀌었네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신 들어서 지금 보는 이 물건이 1년 얼마 전에 봤던 그 물건하고 유사하구만, 카피가 되는구만 하면서 올라가거든요.